갑시다. 자, 이제 4단원. 자,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이 평형은 내년에 화투까지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정된 교육과정. 니네는 아니고, 그치, 니네 아래. 니네 아래 애들이 내년에 화원을 배우잖아. 화원도 아니지. 고2 화학을 배우면 평형이 들어가. 화투에서 내려온 평형이 들어가. 만약에 재수하면 해놔야 되는 거야. 화학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일단 책 같이 피세요. 책 펴서 같이 합시다. 이거는 저기 그림 같이 봐야 돼. 화학과도 되게 있어요? 아니 화학에 2학기 화학 2학년 화학에 어딨냐면 이쪽이요. 그지? 자 34, 35, 200. 자 동적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핵심은 이거야. A가 B로 되는 반응이 있어. 근데 이 반응이 B가 A로 되는 반응도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 해. 그럼 뒤로 돌아가는 건 역반응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통에다가 물을 담아놨어. 이 물 가만히 냅두면 증발하겠죠. 그럼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면 다 증발해서 없어질 거야. 근데 내가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면 자 어느 정도 증발을 합니다. 그럼 초반에 자 증발은 뭐랑 관계 있냐면 지금 현재 온도 그리고 그 온도에 맞춰서 분자들이 움직일 건데 표면의 넓이만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간당, 초당 증발하는 입자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 온도에 맞춰서. 그러면 예를 들어 초당 증발하는 입자수가 100개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막 증발을 했어. 그럼 이렇게 해서 증발해서 간 애들이 기체 분자 운동을 막 하다 보면 벽에도 부딪히고 누군가는 물에도 다시 부딪히고 그럼 돌아오는 애 생기는 거야. 그럼 증발을 아직 별로 안 해서 입자가 몇 개 없을 때는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증발을 많이 해서 이미 많아지고 나면 돌아오는 속도도 빨라지겠지. 그치?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이거를 응축이라고 부를 거야. 증발되는 속도랑 응축되는 속도랑 어느 순간 같아지면 우리는 이럴 때를 평형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평형의 뜻은 뭐냐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를 평형이라고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반응이라는 게 일단 가능해야 평형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1번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이제 이런 애들을 좀 볼 거예요. 세상엔 가역반응이 더 많게 비가역반응이 더 많게? 가역이 훨씬 많아. 비가역이 몇 개 없어. 그래서 비가역반응 몇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가역이야. 그래도 될 정도야. 비가역 몇 개를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얘를 태울 거야. 그 무슨 반응이라 해? 태우는 거. 연소. 그럼 얘 타서 쟤 남고 기체 날아가면 돌아와? 그 기체 돌아오면 쟤하고 소분자고 다시 종이가 되지 않아? 그치? 대부분의 연소는 비가역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자, 여러분이 아는 앙금들. AGCA. 그지? 우리가 줄 쳤던 그거 AGCA. BASO4 또 뭐 줄쳐서 외우고 기억나니? CaCO3 BA랑 CO3랑 이족 원소야. 이렇게 자리 바꿔도 앙금 돼. 은은 만나면 다 돼. 그래서 7개 앙금을 외웠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산염기 들어가시면 자 산염기에 특히나 요놈이랑 요놈이 나올 거라 얘는 특히나 앙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어쨌거나 앙금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식인 거지. AgNO3 질산화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나고 얘네들이 만나 아이코 완급이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만난 반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준화 반응. 이게 뭐였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나서 물 돼요. 그치? 그럼 산의 종류에 따라 여기 음이온 여기 양이온 종류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 HCl, NaOH 이렇게 둘이 만났습니다. 그럼 물 만들고 뭐 만들어? 소금. 그냥 소금물이 되는 거야. 그럼 소금물이 다시 산하고 연기로 돌아가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이것도 비가역 반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산에 HCl 같은 산에 금속을 녹였어. 뭐 마그네슘, 철 이런 금속을 넣어서 녹일 겁니다. 자, 우리 산에다 금속 넣어요. 녹았습니다. 무슨 기체 발생해요? 그치? 들어있는 게 수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고 금속은 이온으로 녹아들고 이것도 역시 돌아가지 않는 반응이야. 그래서 비가역은 요 정도 외우시고 나머지 거의 가역이 하시면 돼요. 책에 또 딴 거 있나? 비가역 딱 4개 나와 있어.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된 거고요. 이제 가역 반응을 좀 볼 건데 가역 반응이 물론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거기 지금 잘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냐면 물의 증발하고 응치류는 아까 이 말이야. 이거는 그 모의고사 그림에도 되게 잘 나옵니다. 물이 증발되기 시작해. 그러면 증발되는 값은 현재 온도와 물 표면적만 일정하다 그러면 계속 같은 양이 증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시간 상관없이 처음이든 나중이든 증발하는 속도는 계속 똑같아. 근데 응축은 되돌아오는 건 처음에 증발해서 나간 게 없어. 오지를 않아. 그치? 처음에는 응축되는 게 빵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다 증발을 좀 많이 해서 돌아올 애들이 많아지면 그럼 이제 응축되는 속도는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러다가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응축 속도가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증발 속도랑 같아지면 그때부터를 평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여기서부터. 돼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물의 증발과 응축, 물과 수증기가 변하는 그 반응 속도가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뭐 줬냐면 코발트의 6 수압을 자, 얘는 염화 코발트입니다. 우리 그 맨 1단원에서 그거 배웠었는데 이제 여기 지울게요. 곱하기 표시예요? 아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염화 코발트라는 결정이 있어. 고체 결정에 결정 사이사이 빈틈에 물 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 곱하기 느낌으로 쓰는 거 맞아. 근데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결정 안에 포함된 물, 그래서 이거를 결정수 또는 수화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정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란 얘기인 거야. 자, 우리 C하고 H로 구성된 탄화수소 또는 탄소화합물 연소시키면 완전 연소하면 생성물로 뭐 나온다 그랬지? C는 CO2, H는 H2O. 자, CO2가 발생한 거 뭘로 확인했어요? 어디다가 후후 불어 넣으면 막 색깔 변했는데 석회수에다가 넣으면 우옇게 흐려집니다. 이런 거 배웠지? 이렇게 앙금 만들어요. 물 확인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이거 색깔 변하게 하는 거 2개 있었어. 이거 나중에 4단원에 나온다 이러면서 우리 적어서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게 여기야. 이게 뭐냐면 봐봐. 물 확인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나올 건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 물을 만나게 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거 배웠어. 집에 가서 종이 찾아봐. 아마 써줬을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수황산구리, 즉 CuSO4. 이 친구가 색깔이 없었는데 물을 만나면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런 걸 배웠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느낌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만나서 빨강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코발트가 물을 만나고 있는 상태가 여기 왼쪽 아니야? 이해돼요? 코발트에 물을 먹고 있는 상태, 얘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 어느 쪽이 파란 종이게? 파란색이게? 물 먹은 놈, 물 뱉은 놈. 그치? 물 뱉어있는 상태가 파란색이고 물 먹으면 빨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붉은색이었을 거야. 그랬던 애가 물 뱉어내고 파랑이 되는 거야. 돼? 근데 이거 가역 반응이네. 그럼 이 말은 너만 코발트 종이라는 거 갖다가 물에다가 대서 색깔이 변했어. 오케이, 너는 물이구나. 알아냈어. 그럼 이거 다시 말려가지고 물 없어지면 원래 색깔로 돌아와? 재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역 반응인 거야. 가역 의미 알겠어? 그러면 황산구리도 보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 떨어뜨려서 물하고 만나면 붉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푸른색, 붉은색 있는 거고. 황산구리, 이번에는 황산구리를 뭘 줬냐면 왼쪽에가 황산구리고, 아니네, 황산구리 5수화물. 읽을 때는 염화 코발트 6수화물, 물 6개 들어있어요. 황산구리 5수화물 이렇게 부를 거야. 5개 들어있어요. 이 친구가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쪼개질 겁니다. 물리반응이지. 그러면 황산구리가 물을 먹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 이온화 되기 때문에 파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 먹은 상태가 파란색이고 물 안 먹은 상태는 별 색깔 없는 거고요. 그럼 색깔 배워지겠지? 그럼 이거랑 같이 알아주세요. 이거 세트로 잘 적어놔. 자, 그러면 프린트 1번에 가역, 비가역 찾는 거 안 좋나? 안 좋네. 자, 프린트 1, 2, 3번 한번 해볼까? 자, 물 수증기로 증발되는 게 지금 그림에서는, 표에서는 정반응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다시 돌아오는 게 여기선 역반응이고, 그게 같을 때가 평형이고, 그 다음에 이번은, 자, 이거에 반대로 줬네. 여기서는 코발트가 염화 코발트가 물을 만나서 저기로 가는 반응을 지금 여기선 정반응으로 줬어요. 그러면 어떤 색깔의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떤 색으로 변한다? 그치? 물 만나기 전에가 파란색. 자, 푸른색 코발트 종이에 물 떨어뜨려 붉은색으로 전한다. 얘 색이 변한 부분에 열을 가하면 다시, 그렇지, 원래 푸른색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였고. 3번. 황산구리 5수화물을 가열해서 물이 날아갑니다. 그 황산구리가 물을 먹고 있는 상태일 때가 무슨 색깔? 구리가 이온화 됐으니까 여기가 파란색,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하얀색일 거야. 그럼 보자. 황산구리 5수화물을 가열한 후 생성된 황산구리 결정은? 그치, 물 없어졌으니까 흰색 돼야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황산구리 5수화물이 분해되는 반응이 정반응이다. 얘가 물 먹고 흩어졌으니까 이게 분해야. 여기 상태에서는 이쪽이 정반응인 게 맞는 거지. 맞는 말이고요. 얘의 분해와 생성 반응은 가역 반응 맞지? 이렇게 화살표보면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됐으면 4번에 이제 그 평형이라는 걸 좀 볼게요. 이번엔 설탕을 녹였나봐, 물에. 얘들아, 평형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요. 자, 상태 변화,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 변화할 때 날아가는 거 증발, 돌아오는 거 응축 또는 응결이라고 할 건데, 물리적인 상태 변화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번에는요.
요거는 상평형이라네. 물체의 상, 고체, 액체, 기체 두 가지의 상이 공존하면서 평형을 이루면 상평형. 그럼 얼음하고 수증기도 상평형 이룰 수 있는 거야. 자, 용의 평형은 그럼 뭐겠니? 용의가 뭐예요? 그치? 용매에 용지를 넣어서 녹이는 게 용해. 그렇게 해서 용액이라는 걸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4번에 뭐라고 했냐면 물에 설탕 덩어리를 하나를 넣고 녹일 겁니다. 그럼 처음에 딱 넣으면 주변에 설탕 입자 하나도 없고요. 여기 다 모여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뭐해? 하나씩 녹아 나가겠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 설탕이 막 많아지면 이 설탕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오는 애들도 생길 거야. 좀 지나면. 그러면 아까처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요. 자, 녹아서 나가는 걸 용해라고 할게요. 다시 들어오는 걸 고체로 되는 걸 석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봐봐. 나가는 거 처음에는 나가기만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용해되는 속도가 증발되는 것처럼 얘는 어느 정도 일정해. 그럼 아직은 들어오는 게 없었겠지? 그러다가 많이 용해된 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출되는 속도도 처음엔 0이었다가 차츰차츰 증가해서 결국은 용해되는 속도와 어느 순간 같아지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평형이라고 부를 거야. 조건은요. 봐. 만약에 이렇게 냅뒀더니 5분 후에 설탕이 다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평형이다 아니다? 없어. 설탕 다 녹았어. 평형. 평형 조건이 뭐야? 여기서 봐봐. 아까 여기. 만약에 냅뒀더니 이틀 냅뒀더니 내가 물을 좀밖에 안 넣었나 봐. 이틀 지나니까 물이 한 개도 없어. 뚜껑이 닫혀있긴 한데. 자, 그럼 저건 평형이 아니야. 이 문제 수능이 되게 잘 나온다. 얘들아, 평형의 조건이 뭐라고? 정발의 속도와 역발의 속도가 같은 게 평형이야. 이 말은 이것도 있어야 되니까 얘랑 얘가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 평형이 아닌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다 날아가서 물이 없어. 수증기밖에 없어. 평형 아닌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녹아서 남아있는 설탕이 1도 없어. 그럼 평형 아닌 거야. 항상 평형은 어때야 된다고? 두 가지 상태 공존. 안 녹고 남은 놈이 있어야 돼.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용의 평형이야.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넣어준 설탕이 모두 녹았다. 모두 녹았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설탕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어떤 상태가 평형인 거야? 안 녹은 놈이 존재해야 이게 평형인 거야. 그러니까 기억의 상태는 평형이 아닌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럼 봐봐. 기억에서 모든 설탕이 녹음으로 석출 속도는 0이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석출 속도와 용의 속도가 같은 여기서부터 평형이지. 그럼 이게 니은인 건 확실하게 알겠어. 그러면 아직 평형이 되지 않은 기억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예 안 녹은 걸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으로 다 가능한 거야. 아직 덜 녹은 상태, 녹는 중. 석출 속도 아예 없니? 아니지. 다만 석출돼서 돌아오려는 것보다 녹는 게 더 빠르니까 고체로 남아있는 설탕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석출되는 속도가 빵인 건 아닌 거야. 석출되는 것도 돌아온 것도 있어야 돼요.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기억 틀린 말이야. 기억에서 모든 설탕이 녹아도
속출 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럼 기억 뭐라고 고쳐? 기억에서는 속출 속도와 용의 속도 중에 용의 속도가 더 빠를 뿐인 거지 속출 속도가 빵은 아니다. 그래서 4번 옆에는 그래프도 그려놓으세요. 그래프 그려서 니은은 여기서부터 가능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억 가능하다. 됐어요. 자, 그럼 기억에서 속출되는 입자수는 빵이다? 속출되는 양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속출 입자수도 빵은 아니겠죠? 다만 용해를 좀 더 많이 했을 뿐. 그치? 아닌 거고요. 기억 니은에서 속출 속도는 같다? 기억의 속출 속도는 여기 어딘가잖아. 니은의 속출 속도는 용의 속도랑 같은 거니까 기억에서의 속출 속도가 니은보다 좀 느렸겠죠. 그치? 같으면 안 되고요. 기억에서 용의 속도가 속출 속도보다 크다. 그치? 용해를 더 많이 했으니까 아직 속출이 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맞아야 되고요. 자, 니은에서 설탕이 녹지 않고 가라앉을 거니까 그럼 용해가 안 된다는 얘기니? 설탕이 남아있으면 용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해 되는 거랑 속출돼서 들어오는 거랑 같은 거지 용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속도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런 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비읍, 파. 니은에서 속출 속도는 용의 속도보다 크다? 그치, 같다. 같아야 되고요. 니은에서 설탕물의 몰롱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치?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계속 같은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겠죠. 니은의 상태를 그래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동적 평형은 넓은 범위야. 그 안에 상평형, 용해 평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몰롱도는 뭐였어요? 용해계, 부피분해, 용질해, 몰수. 좀 있으면 계산하는 계속 거. 넣는 거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몰롱. 설탕을 조금씩 계속 먹이는 거. 몇 번이야 그게? 4번에 문제가 물에 설탕을 응. 조금씩 녹여서. 먹는 거 계속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피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니은의 상태가 되면 얘들아 봐봐.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어. 근데 내가 설탕을 계속 넣어. 그럼 어떻게 돼? 남아돌아요. 그치? 그럼 물론 설탕 넣은 만큼 당연히 여기가 늘어날 수도 있어. 부피가. 그치? 근데 그건 가라앉는 애도 같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용액만 봤을 때 용액 안에 들어있는 자, 지금 동적 평형으로 3개 배우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상평형, 용해 평형, 화학 평형. 그 앞에 2개는 물리적인 반응이고 이건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대표로 뭐 줬냐면 이 반응 엄청 잘 나올 건데 우리 아까 그 누구야 염화 코발트랑 황성구리에 색깔 나왔었지.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여기도 색깔 나올 건데 이 친구도 색깔을 하나 외울게요. 요게 NO2 얘가 색깔이 있어. 젓갈색. 우리 젓갈색이라고 배운 거 누구 있니? 브로민. 그렇지. 걔는 액체야. 액체면서 젓갈색이고 얘네는 차원에서 다 기체야. 여기 25도에다가 갖다 놓으면 자 내가 시험관에 오로지 NO2만 100% 들어있는 시험관을 갖고 왔어. 되게 진한 젓갈색이었어. 그리고 가만히 냅두잖아? 그럼 잠시 후에 자 시험관이
투명해진다. OX. 얘는 색깔이 없어. 태양광이 투명해진다. 아니에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근거 없어. 뭐? 뭔가 없어? 투명해진다. 뭔가 이렇게 생각의 근거를 만들어볼까? 우리 아까 평행의 조건 생각해봐. 정력 속도가 같아.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다. 설탕을 녹였는데 이 설탕이 다 사라지면 그건 평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봐. NO2를 넣었는데 N2O4로 변할 거야. NO2가 다 사라지면 평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NO2가 좀이라도 남아있어야 평형이지? 그럼 NO2가 좀이라도 있으면 투명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한 젓갈색이었던 애가 되게 연한 젓갈색으로 될 수는 있어. N2O4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투명은 아닌 거야. 생각하는 방법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연한 색으로 됩니다. 일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아예 무색 투명, 아니 무색 투명은 뭐야, 그치? 아 무색 투명이 맞는 말이지. 무색인 얘만 넣어놨어 내가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었다. 그럼 잠시 후에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거야.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학 평형의 참 대표로 나오는 예예요. 그럼 5번 봐봐. 자, 25도에서 젓갈색에 NO2를 넣고 밀폐시킨 초기 상태 가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젓갈색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 그럼 아까보다는 흐리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연해지지 않아요 라는 말. 평형이 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가거나에서 정반응, 역반응 속도를 말해보세요. 그럼 가에서는요. 가는 초기라 그랬으니까. 초기에는 요놈이 요놈으로 막 가고 있겠지. 그럼 정반응 속도가 아무래도 역반응 속도보다는 많이 빨랐을 거야. 근데 나는 뭐라 그랬어? 그 갈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형에 도달을 했습니다 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때는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죠. 문장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5번 되겠어요? 그럼 6번 해보세요. 5번 답 쓰고 6번 시험관에 들어있는 물질을 모두 쓰시오. 하다고 응? 다시 가는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빠른 상태, 나는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나 시험관에 평형 상태일 때 나에 들어있을 수 있는 평형이니까 반드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에는 그래프 좀 볼까요?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었습니다. 그래놓고 뭘 줬냐면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 응축 속도입니다.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T1, 여기가 T1, 여기가 T2, 그리고 얘가 기억.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얘는 증발이에요? 응축이에요? 물이 날아가는 게 먼저니까 증발이 먼저야. 응축은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증발 속도고요. 얘가 응축 속도가 되실 거고요. 그럼 보자. 그래서 기억은 물의 증발 속도가 맞고요. 그럼 물의 양은 T1, T2 중에 어디에 더 많을까요? 물이 수증기로 갈 겁니다. 그럼 T1은 아직 평형 도착하기 전 증발을 더 많이 하는 중. 그럼 앞으로 증발을 더 할 거잖아. 앞으로 증발하고 나면 물의 양은 그렇지. 그럼 물의 양만 따지면 T1일 때가 좀 더 많고 T2일 때가 적겠지. 그럼 수증기 양으로 따지면 반대로 T2일 때가 더 많을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의 양은 T1일 때가 더 많은 거 맞고. 자, T2일 때 평형입니다. 수증기 응축은 일어나지 않는다. 증발 강조 속도가 같을 정도로 일어나는 중이다. 그죠? 리은이 뭐였죠? 아 2번이 뭐예요? 자, 물의 양은 아직 증발하는 중. 증발 다 끝난 후. 그지? 그럼 증발을 덜 했을 때가 더 많아야지. 물은 T1이 더 많다. 돼요? 나중에 이제 기출 풀어보면 말해서 조금 헷갈릴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하이라이트를 남겨놓고 넘어가 버렸네. 자, 우리 아까 안 한 가역 반응 중에 석회동굴 생성 반응. 자, 요거는 나중에 여기랑 화학 2에 가서도 진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석회동굴 우리나라 동해에 가면 되게 많죠. 그치? 바닥에 땅이 뭐야, 성분이? 탄산칼슘 석회암 성분인 거야. 자, 탄산칼슘 석회암 성분인 애들은요, 산성을 띠는 비에 되게 잘 녹아. 우리 산에다가 금속 넣으면, 그래서 금속이 만약에 녹았다 그럼 무슨 기체가 나오지? 여기 들어있는 얘가 기체로 변해서 이게 나오는데, 산에다가 탄산칼슘을 녹였다. 탄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들어있는 돌멩이 녹였다 그러시면 이 친구가 변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녹아요. 일단 녹는 게 중요한 거야. 즉 탄산칼슘 성분인 애들 산만나게 합니다. 일단 녹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땅속에 탄산칼슘 성분이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릴 겁니다. 자, 비가 내려. 근데 공기 중에는 일정 성분의 CO2들이 들어있거든.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에 소량 녹았습니다.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CO2 녹인 음료수를 탄산음료라고 해요. 그치? 얘는 산이 되는 거야, 탄산. 그럼 산성을 띠는 애가 탄산칼슘을 만났으니까 이제 얘를 녹일 거야. 그렇게 지하로 들어간 산성 띠는 물질이 수백 년, 수천 년 녹여서 만든 게 동굴인 거야. 그래서 얘는요, 산성을 띠는 비. 자, H2O와 CO2를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얘가 녹을 겁니다. 근데 녹아서 뭘 만들 거냐면, 이런 게 될 거야. 자, 얘가 탄산이야. H 플러스 HCO3 마이너스 요렇게 이온화도 될 수 있고, 얘가 한 번 더 이온화하면 이것도 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배운 건 수소이온 2개랑 탄산이온 1개 이런 거 배웠지. 근데 얘가 이온화를 한 번만 하면 요렇게 탄산수소이온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반응을 하시면 요렇게 만나고, 요게 요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CA2 플러스 CO3 E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상태인 거니까 요렇게 만나면 또 뭐 돼? 그래, 얘가 되겠지. 그래서 CA 하나에 요놈 둘이 만난 것처럼 식을 쓰는데, CaCO3는 돌덩어리, 앙금인 게 맞아, 고체. 근데 얘는 물에 녹은 상태예요. 그래서 탄산칼슘 덩어리가 산성을 띠는 비에 녹아서 요런 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온 상태인 거니까 다 녹은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정반응이 녹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가 석회 동굴을 생성하는 반응이고, 우리 동굴 속에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막 고드름처럼 이렇게 막 매달려 있지. 그럼 이 아래쪽에는 여기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새로 이런 애들이 자라기 시작을 해. 위에 있는 거 뭐라 그래? 위에서 자라는 거. 얘를 종유석이라고 그래. 그럼 아래에서 자라는 애는 석순이라고 그래. 그래서 생명이 1단원의 그 물질의 특성을 때 석순하고 죽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니? 들어봤어?
그치? 죽수는 대나무니까 살아있는 애야. 얘도 땅바닥에서 자라고 얘도 땅바닥에서 자라는데 얘는 돌멩이가 여기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수분 증발하고 남은 그냥 돌멩이일 뿐. 미생물. 아니 미생물이래. 무생물. 돼요? 그래서 종유석 석수는 거꾸로 수분이 날아가고 다시 원래 상태의 탄산가슘 덩어리가 고드름처럼 매달리는 거. 그래서 역반응이 종유석 석순 반응이에요. 가역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고 되게 느린 반응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더 넣었어요. 오케이.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아는 거 없는 것 같다. 이제 마저 해볼까요? 아까 그 37쪽?